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평가본부 유헌석입니다. 저희 환경평가본부는 97년 9월서부터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다음에 최근에 사후 모니터링 통보서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20여 년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제도 기법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 쭉 해왔던 20여 년 동안 있었지만은 최근에 한 2년 정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19가 만연을 하면서 이 재택근무라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현지조사의 어떤 제약들, 대면 활동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떤 다른 형태의 근무 여건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보니까 확진자가 오늘까지 165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러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변화의 현상을 저희가 체득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하나의 어떤 제도,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코로나 같은 이러한 사태에서 국가의 위기 대응력,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는 좀 더 선제적인 어떤 제도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 그걸 통해서 문제없이 제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환경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큰 목적이고요. 이러한 바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의 어떤 예측 기법 또는 저감 기술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작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요, 총 5회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미래 예측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저희가 지금 이번 테마 주제로서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토론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발생 팬데믹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아까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ICT 이러한 주제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을 예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여기 이제 더 큰 임팩트가 가해진 거죠. 코로나라는 그런 충격이 가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세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주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19의 포스트 코로나 그 개발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전문가 토론에서 또 그 다뤘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출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기후 변화와도 뭐 사실 이렇게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 자연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이런 개발들이 사실상 이런 신종 감염병, 요 다음번에 우리 이우승 박사님께서도 뭐 내용을 다뤄주시겠지만은 인수공통 감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 이런 신종 감염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후 변화라든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대가 이제 개발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개발자 또는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도 장기적으로 좀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연 기후 변화에 관련된 사항에 또 여기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자연재해 관련된 사항들도 있는 거고,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사태로 뭐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총 에너지 사용량은 일부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 양방향 소통적인 그런 개발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면서 도시 자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압축 도시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고밀의 어떤 도시 개발 형태로 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시 또 이렇게 스프레딩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관련된 시나리오는 저희가 굉장히 일장일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은 충분히 못할 거고요. 다만 그러한 형태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패턴의 변화는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만 코로나 겪은 거 아니니까요. 해외에서도 다 코로나를 겪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체감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영향평가 학회에서도 한번 전 세계 회원국 회원사에게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문을 갖다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보다 모니터링과 관리 절차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좀 새로운 업무 환경의 구축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 전체 한 70%, 68%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러한 기존 대면 방식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많이 이런 부분들은 줄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컨퍼런스, 이메일 이런 형태로서 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평가 관련된 이하의 관련 업무 종사자 한 154명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다라고 62%가 제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56% 정도 업무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증가를 했는가는 뒤에 이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도 한 37% 나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 직종이나 직군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아예 평가 업무에 대한 것이 줄어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평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난 부분, 이런 형태로서 이제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갖다 얘기했을 때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7% 정도가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그럼 무엇이 제일 어려워졌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관계기관 업무 협의라든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지 조사와 관련 이런 된 업무, 주로 이제 그 좀 몸으로 많이 뛰는 그 액티브한 그런 그 업무들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그 평상시에 업무를 유지를 하는가 하는 부분, 그걸 그렇게 대처를 해가서 진행을 했는가 하는 것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것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대처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개최를, 주민 설명회를 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그러면은 대처를 다른 형태로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대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동영상 홍보 자료라든가 온라인 미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활용을 했다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향후에 이런 어떤 비대면 업무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이 73.4%가 절차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절차에 대한 비대면, 그 다음에 이런 비대면이 가능해지고 업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박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과 그 다음에 전문가의 토론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한 5개 분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단기 바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중기 과제로서 한번 그 문제들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법 제도 절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가 시행 절차상에 비대면 업무 증가에 대해서 이제 법률 지침이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의 법적 인정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ICT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 체계가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환경 현황 데이터를 갖다 생산을 해서 이것을 개방을 해서 전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중기 쪽에서는 감염병의 전염 위험도의 통합 평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평가 방법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ICT 관련된 이러한 거에 평가 기법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평가 항목 도입 확장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평가 항목 체계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이러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신규 평가 항목의 발굴은 필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안전 항목에서도 평가에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쪽에 아까 기후 정의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1세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영향 평가의 분야도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평가 시행 관련 변화 및 개선입니다. 아까도 잠깐 처음에 제일 크게 이제 이렇게 와닿는 문제가 저희 이제 주민 설명회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런 비대면으로서 진행을 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쪽에서는 이런 비대면의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어떤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는 가이드라인들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쌍방향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던 그런 주민 설명회가 어떤 이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서도 이제 비대면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평가 시행 관련된 변화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또 관련해서 금년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용품 증가라든가 의료 폐기물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작년서부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이런 건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 중에 또 하나 이제 어떤 물류센터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의 시행에 관련돼서 변화의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적절하게 어떤 입지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저감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발이 돼서 보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어떤 계획 설계가 고려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비단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건 국토부라든가 산자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시나리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맞춰서 평가 업무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평가 체계를 갖다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지까지 이제 이렇게 개별 사업 위주로서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계속 사회 어떤 트렌드가 바뀌면서 또 어떤 비헤이비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개별 사업 중심보다는 지역에 관련된 또는 그다음에 어떤 국가 단위 이런 쪽의 국가 단위의 매체별 환경평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바꾸는 어떤 신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데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토론을 갖다가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IA 이제 환경본부의 유원석 본부장님 아까도 본인 소개에서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이상을 환경영향 평가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이제 코로나 19가 또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주 이 고심을 한 결과를 이렇게 전문가적 통찰력으로다가 아주 좋은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 이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영향 평가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나 신종 감염병 또는 재난에 관련돼서 환경 안전 항목을
뭐 도입을 하자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그런 감염병 때문에 일회용 폐기물이 이제 급증한 그런 또 폐기물 처리 문제, 또 야생 동물 완충 공간을 고려한 또 이제 이 환경영향 평가 방향으로다가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연구 방향 제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설문조사를 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설문조사 방향 자체가 그냥 이 참여자들의 이제 의견을 뭐 분석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특히 거기 보면 이제 미래 전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뭐 환경 영향 평가의 역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절차의 그 비대면화가 뭐 74%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비율로다가 그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해석을 한 측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응답자들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절차의 비대면화라는 것은 그런 뭐 이 코로나 19의 그런 현재 뭐 결과로서 절차의 비대면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환경 영향 평가 그 제도를 국민의 그 신뢰를 받는 그런 이 의사결정 그 지원 그 수단으로서의 이 환경 영향 평가의 역할을 봤을 때 절차의 그 비대면화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좀 뭐랄까 좀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다른 그 발표자들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뭐 이제 생태계 가치, 뭐 생물 다양성, 뭐 그런 부분들을 그 존중하는 그거를 이렇게 좀 그 가치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다가 이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미래 방향이 설정이 돼야 향후에 이제 그 감염병 위기나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뭐 중요한 것이 그런 이 주민 참여라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그 신뢰를 받는 그런 그 제도로서의 의미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뭐 한상훈 그 선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환경정이나 뭐 기후정이나 그런 거랑 다 연관시켜 갖고 그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 뭐 앞으로 이제 향후에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전맥을 시켜 갖고 그 이제 서스테이너블리티 어널리시스 그 이제 뭐 지속 가능성 평가라든지 이제 또 거기 연관돼서 뭐 건강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 통합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좀 이 설문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유도가 됐으면은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홍상표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절차 비대면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제 응답 설문을 해주셨다 이런 게 사실 어떤 몇 가지 오해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어떤 방안 해결 수단이 좀 궁색하다 지금 현재 뭐 그런 사항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왜 소지하는 거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비대면한다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면 절차를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갖다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업무를 진행할 때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한목적적인 그러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앞으로 이러한 그 어떤 그 거리두기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도 우리가 재택 또는 어떤 그 자기 혼자만의 ICT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고 일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도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예견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